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38번째 시간으로 방시혁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시혁,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작곡가, 연예기획자 겸 래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사업가이며 방탄소년단의 총괄 프로듀서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6회 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양력 및 활동,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수상 이후로는 원투의 오창훈이 활동했던 그룹인 체코와 김민성이라는 가수에게 곡을 주며 창작 활동을 이어오다 1997년경 박진영에게 스카웃되어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박진영이 작곡가 김형석에게 프로듀싱의 AS2Z를 다 배웠다고 밝혔는데, 방시혁도 박진영에게 프로듀싱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수상소감으로 말하기도 했다. 주류 음악계에 활동하면서 또 트렌드에서는 살짝 비켜가는 신선한 작곡을 하였고, 한국의 가요와는 다른 북미, 유럽 지역의 느낌이 나는 작곡으로 팬들과 평론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몇 번의 실험적인 곡들이 히트에 실패한 이후로는 상업적인 느낌의 히트할 것 같은 음악들 위주로만 작곡하는 경향이 짙어져 초기 활동 시절에 비해 비평적 평가는 떨어지고 있다. 2005년 본인의 사업체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JYP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에서 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고 있다. SM의 보이그룹 블랙비트의 날개를 프로듀싱한 경력도 있다. 박진영의 고스트라이터로 활동한 전력도 있으며, 이때 이름은 히트맨 방. 빅히트로 독립한 이후 JYP 엔터테인먼트의 보컬 그룹이었던 2AM의 매니지먼트를 2014년까지 전담했었다. 한때 G 드래곤에 대해 마치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살리에르 같은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G 드래곤의 재능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뜻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비유라고 해도 G 드래곤이나 방시혁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같은 거장들과 언급되기에는 현대음악계에서 위치가 한참 모자란데 자신감이 너무 높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점은 2020년 기준 현 시대에서 G 드래곤은 분명히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 최고의 뮤지션 레벨로 인정되는 사람이고, 방시혁 역시 세계적인 열풍을 끌은 월드스타 보이그룹을 런칭한 사람이다. 이들 역시 본인들 나름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본인이 그 레벨이라고 자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만을 놓고 비교한 것도 불쾌하게 들릴 정도로 이들이 저 거장들보다 현대 음악계에서 위치가 낮다고 절대적으로 여기는 건 클래식 음악이야 현재 팝 음악보다 낫다는 우월감이나 부심에서 나온 게 아닌지, 저 거장들을 성역화하는 게 아닌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당시 이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방시혁의 입방정 때문에 가만히 있던 G 드래곤은 G 자르트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사실 지금 돌아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 비유한 것은 G 드래곤에 대한 리스펙트가 담겨 있었던 비유인 듯하다. 표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표절에 관한 인터뷰에서 표절은 어디까지나 친고죄, 즉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해 표절이라고 결론 나면 표절,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대답해 더 까였다. 또한 방시혁은 자신이 해외 음악 스타일의 수입상이 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장르나 곡이 있다면 본인이 말 그대로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 소개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는 트렌드를 따르는 대중음악 프로듀서라면 당연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창작의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레퍼런스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창작자들은 당연히 레퍼런스를 한다. 주토피아의 동물 캐릭터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전에 세상에 알려진 여러 유명 캐릭터들을 분석하고 참고하여 나온 캐릭터가 해당 영화의 동물 캐릭터이듯이 그 레퍼런스 정도의 차이에서 좀 더 새로운 플러스 알파 혹은 표절의 경계가 나뉘는 것도 맞다. 단지 방시혁의 몇몇 곡들이 비판받는 지점은 그 레퍼런스가 심하다는 것. 자신이 작곡한 곡에 대해 일체 리메이크를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임재범의 리메이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유명. 본인 소신으로 보이는데 원작자가 저작권자가 리메이크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할 수 없다. 이걸 안 해줬다고 쪼잔하다느니 소심해졌다느니 하는 건 오지랖일 뿐이다. 방시혁만 이러는 것은 아니고 리메이크를 용인하지 않는 아티스트가 여럿 있다. 2010년에 MBC에서 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심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싱어송라이터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캐릭터가 된다. 미안하지만 외향에 좀 더 신경 쓸 생각은 없나라든가 3화에서는 스스로를 힙합 프로듀서 힙합 전문가로 칭한 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멘토로서 담당하고 있던 후보들이 그의 프로듀싱에 통해 극심한 변화를 겪고 그에 따른 시청자들의 평이 매우 안 좋아진다. 요컨대 자신이 담당하는 가수들을 음반산업에 필요한 상품화 특성을 갖추는 쪽으로 채찍질하고 성향한다. 이러한 프로듀싱에 대한 도덕적 직업 윤리 측면의 구설수와는 별도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날카로운 심사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멘토들이 끝까지 자기 멘티만 뺀 나머지 참가자들의 심사위원 역할을 했던 프로그램 포맷상 여러 다른 멘토인 이은미랑 파벌 동맹 논란이 터지기도 했다. 여담으로 멘토스쿨에서 아직 데뷔 전이던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이 나왔다. 2011년도에는 동요계에 진출해 최승우 시인의 말놀이 동요집이라는 것을 펴냈다. 그중 조건은 원숭이들을 불렀다. 엉덩국 만화의 등장인물 핑크와 닮았다는 설이 있다. 네이버에서 방시혁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로 찰지구나가 뜬다. 심지어 질퍽이와 닮았다는 소리도 나온다. 그중 악건은 블로버 PC를 닮았다는 얘기. 그리고 2011년 백지연의 인사이드 피플에 출연하여 미스 A는 한국 대중음악의 위대한 사건 드립을 시전하였다. 추가로 동방신기에 대하여 노래, 춤, 외모 모두가 되는 그룹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가수다의 흥행으로 아이돌 가수에 대해 나가수 팬덤을 위시한 일부 대중들의 비하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한국 아이돌은 외모도 되고 노래와 춤까지 모두 잘하는 희귀 케이스인데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나가수 열풍의 수평성한 아이돌 비하 여론에 대해 나름의 일침을 가했다. 2011년 4월 27일 위 발언의 연장선에서 서울대 강의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등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범람에 대해 대중의 기가 높아지며 소위 듣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 기류에 맞춰 아이돌계에서도 노래, 춤, 연주, 작사, 작곡에 능한 뮤지션돌, 즉 완전체 아이돌이 등장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에는 국내에도 일본 아이돌계의 영향이 남아서 있어서인지 아이돌 가수라기보다는 외모만 믿고 활동하는 엔터테이너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인지 다 잘하면 아이돌이 아니라 다 잘하는 싱어송라이터 아니냐는 비웃음 섞인 반응도 있었으나 훗날 그가 제작한 BTS가 아시아권을 넘어 서구권에서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는 세계적 아티스트가 된 이후 방시혁의 이런 발언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6월 13일에 회사 첫 아이돌이자 방시혁의 야심작인 방탄소년단이 데뷔했다. 실력과 춤, 비주얼 모두 썩 나쁘지 않다는 평이 대다수. 수많은 아이돌 홍수 속에서 초창기부터 나름의 독자적인 캐릭터성을 만들어 꾸준히 밀어붙였고 2015년 이후 I Need You와 쩌러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팬덤을 확장시키고 대중들에게도 대세 아이돌이 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첫 대상을 수상하며 확실한 인기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다. 게다가 해외 앨범 차트 1위를 찍는 등 국외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으며 9월에 발매된 미니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아시아 신기록인 7위를 달성했다. 이후 11월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통해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데뷔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싱글은 K-팝 아이돌 최초로 미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달성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